14일 자진 출두하기로 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가로막고 체포하려 하자 경찰 병력 철수 때까지 자진 출두를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김명환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진 출두할 것을 밝히고 곧바로 1층 현관을 통해 나가려 했으나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둘러싸 조합원들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김명환 위원장은 11시 15분경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재남, 박원석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약식 집회를 갖고 스스로 나서려고 했지만 경찰이 체포하겠다며 현관문 앞까지 들이닥치자 다시 민주노총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에 민주노총은 11시 50분경 민주노총 앞에 경찰 병력이 철수할 때까지 철도노조 지도부의 자진 출두는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2시 현재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 등을 체포하겠다고 나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1층 엘리베이터를 막아서고 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내세우며 진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노총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라며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체포영장만을 가지고 사상 최초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침탈하고 경향신문사 건물에 난입하여 경찰의 불법 침탈이라는 비판이 거세진 바 있다. 경찰들, 이분들 왜 이럴까요? 자진 출두가 아니라 체포란 형식을 띄우는 특징이라도 되는 모양이죠.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시라고요? 늘어지고 처진 뱃살 때문에 기분까지 처진다고요?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푸른 가루 한 스푼으로 영양 듬뿍, 맛 듬뿍. 유기농 발효 건강식품 전문 쇼핑몰 해나음. 태양이나 해나음. 수많은 야채의 필수 영양분을 하루 한 스푼으로 해결하세요. 자연이 숨쉬는 유기농 장터 해나음.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해나음을 쳐보세요.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알고 보니까 이것도 안 했네 오늘. 네, 참. 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구는 아니고요. 전 지구적인 DJ. 예, 해외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여러분의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노래꾼. 좀 컨트리한 이름인가요? 노래꾼. 노래를 업으로 삼고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노름꾼 뭐 이런 것 때문에 꾼자가 들어 정치꾼 꾼자가 들어가면 뭔가 좀 뉘앙스가 말이죠. 어감이 부정적인 이런 느낌이 올 텐데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프로라는 뜻이니까요. 그죠? 예. 그에 해당되는 정감 있는 말이 또 있을까요? 있으면 그걸로 갈아타는 것도 좋을 텐데 아무튼 저는 노래꾼입니다. 그리고 방송인이죠. 둘 다 모두 저에게 소중한 일이고 또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이제 칼을 들고 있으면서 둘 중에 하나 택해 그러면은 저는 노래꾼을 택해야 되겠죠. 그죠? 네. 손병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 지구적인 예, 소리지기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던 노래는 신노병가였죠. 이계덕의 노래였습니다. 이계덕.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 프레스바이플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분이 화제가 되었던 것은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싸움을 했었던 분이었죠. 네. 나는 군대 간 건데 왜 시위 진압하고 그러는 전경으로 내가 차출돼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제기. 그리고 그분의 그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이런 것 때문에 군대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주 대단히 용감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군대에서 그렇게 두 가지 일로 이렇게 싸우다니. 물론 이분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더 불이익을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하기 힘들 텐데라는 생각. 그렇죠. 저는 어디까지나 20세기의 청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군대에서 쉽게 얘기하면 개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 숱한 의문사들, 자살로 처리됐거나 사고로 처리됐던 그 숱한 의문사들, 거기에는 군대 문화 특유의 쉬쉬하는, 그리고 이 사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그 무사안일주의, 지휘관의 승진, 인사고과 이런 것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오죽하면 별 3짜리 김척 전 중장, 예비역 중장의 아들인 김훈중의 그런 의문사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거니까 그냥 그저 그런 서면의 아들 하나 정도는 그야말로, 그 목숨 정도는 그야말로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겠죠. 그 앞에서 열심히 싸웠던, 바로 나를 왜 경찰로 차출했느냐라는 그런, 그거 하나. 그리고 이 정치적인 성향과 또 성 정체성에 대한 이런 거, 성적 취향에 대한 탄압, 이런 거 말이죠. 제대하고서는 만든 노래가 바로 신노병가였습니다. 사실 이계덕 씨는 고등학교 시절에 봤었죠. 그분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게 바로 2003, 4년, 그렇죠? 2004년에 바로 탄핵전국이었습니다. 탄핵전국 때 처음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나와서 연단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죠. 대단히 하이톤에 뭐라 그러나요? 언어적인 재능이 발달했다고나 할까요? 엄청 속사포인데 또박또박 발음도 좋았고요. 그리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현재 프레스 바이블 기자로 활동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잉여님,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미진노총에서 말이죠. 철도 노조의 위원장과 수배자들이 자진 출두한다 그랬는데 그 앞을 막아서서 기어이 체포하겠다고 하는 그런 작태. 적장에 대한, 글쎄 하긴 뭐 적은 아니지만 아무튼 비유하자면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자진 출두한다 그러면은 모양을 만들어줘 갖고 출두하면 양옆에서 이렇게 에스코트하고서는 정중히 모셔가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만 노동자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 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조직 중에 하나인 거기에 대표입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그런 예우를 다해줘야겠죠. 그렇죠. 민주노총에서 철도 노조니까 사실 거기에 완전 대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말이죠. 지난 12월 22일 날 그렇게 물량을 동원하고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토끼몰이식으로 진압을 했는데 그때 놓친 것에 대한 보복일까요? 아니면은 포상금이나 승진에 대한 유혹일까요? 그런 일화가 기억이 납니다. 1985년인데요. 1985년에 당시에 삼민투라고 하는 그런 학생운동 투쟁 조직이 있었습니다. 삼민투 위원장이 삼민주의라고 해갖고요. 뭐 민주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위원장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허인회 학형이었거든요. 82학번 정외과였을 겁니다. 정치외교학과. 거물이었죠. 잡으면은 그렇습니다. 뭐 1계급 특진 이런 거 보장돼 있었겠죠. 교내 시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학우들과 함께 교문 앞에 와서 자, 나 이제 싸울 만큼 싸웠으니까 나 출두하겠다. 그리고 출두를 했습니다. 교문 밖을 딱 나서는데 한 무리의 경찰들이 에워싸는 거죠. 근데 정확히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뭐냐? 종암경찰서와 성북경찰서죠.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는 종암경찰서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부터 쭉 고려대학교를 관할했었던 그런 경찰서는 또 성북경찰서죠. 학생회실에 있으면은 가끔씩 전화가 왔습니다. 동정을 살핀다고. 이 선생, 김 선생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호칭을 했습니다만 이 형사, 김 형사 뭐 이런 오 선생이 제일 높았어요. 네. 이 사람들이 팔 한쪽씩 잡고서는 서로 자기가 체포했다고 실제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었죠. 참 코미디였습니다. 그 허인혜 씨는 지금 현재 자연 친화적인 그런 제품들, 뭐 가습기라던가 자연 친화적인 생태 어항 또는 그 우렁이를 이용한 그런 가습기라던가 뭐 이런 거 나는 협동조합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분이 지난주 말에 민주화 세대 그런 집회 말이죠. 독립문엔 앞에서 열렸었고 3시부터 1시간 반 정도 하다가 가도행진을 했죠. 그래서 시청 앞 광장까지 왔는데 그때 연단위에서 사회를 보고 또 가도행진할 때 계속 무대차에서 아지테이션이라고 하죠. 아지. 계속 그 구호도 외치고 연설도 하고 그랬었던 그런 분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자,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님께서 형님이라고 불러도 형님이라 부르는 건 자유죠. 제가 동생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농담이고요. 예. 형님이라고 저는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죠? 왜 그런지. 예.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완장의 위력이죠. 휘아님. 그래요?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체포를. 예. 보복을 하자는. 저는 진짜 체포함으로써 1계급 특진을 하겠다. 에? 이런 거밖에는 체포하는 모습을 지금 그 자진 출두하겠다라는데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줘봤자 엎드려서 절밖에 아닙니까?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정말 이런 느낌 납니다. 그래요, 오케이 마리님. 이게 저 양심선언한 전경 이계덕이었습니다. 지금 이계덕 씨가 프레스바이프를 퇴사했다고 하셨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휘아님, 오늘 2부 게스트로 UMC님이 나온다고 해서 데스크탑과 함께 합니다. 휴대폰은 가끔 먹통이 되거든요. 잘 하셨습니다. 출첵하고 열심히 이사 준비하면서 옆동으로 옮기신다고요? JJ킴님. 예. 우리 타일랜드에 계신 분입니다. 핑플님,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러는 걸 보니 나중에 수구 꼴통 언론들이 악질 노조위원장을 체포했다고 기사 쓸 것을 노린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검은별님 출첵합니다. 치후지아님, 제가 40년 사는 동안 민중의 지팡이가 있다는 들었어도 실제한다는 근거는 전혀 체험하거나 풍문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라디오 헤드에 클립 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참 억울해요. 이런 시위 진압하거나 공안의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경찰들이 아니고 실제 보면은 뭐라 그러나요? 봉사정신에 투철한 그런 경찰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경찰에 투신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행정고시 이런 거에 합격을 했는데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는데도 경찰에 지원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권은희 과장님이죠. 이번에 총경 인사에서
탈락을 했죠. 정치적인 보복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있는 그런. 이 훌륭한 경찰들이 바로 이렇게 가장 첨예하게 기득권에 그리고 정부의 자본에 맞서는 그런 투쟁을 할 때 그분들을 막으려 그분들을 카운터 파트너로 오는 그런 경찰들 때문에 인상 전체가 흐려집니다. 빙플님 전 세계적인 소리지기로 거듭나실 그날까지 고맙습니다. 싱어송라이터는 어때요? 맞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블루탑님. 저는 근데 싱어송 매니저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뭐냐고요? 싱어송라이터는 자작곡 가수라는 뜻인데요. 저는 프로듀서와 매니저도 겸하거든요. 그러니까 싱어 앤 송라이터 앤드 프로듀서 앤드 매니저. 이거 약자가 싱어송 매니저죠. 검은별님 신청곡도 오셨고요. 가특님 프레스바이플 퇴사했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월급을 줘야죠. 네. 이계덕 기자 1인 거의 1인 기자 역할을 했었는데 검색 그리고 순발력 이런 걸로 다 이러저런 화제를 모았었죠. 네. 궁시렁님 팩트TV에서 현장 중계한다고요? 아유 팩트TV 참 힘들죠? 오늘도 왔습니다. 즐겁게 오늘 방송을 청취하겠습니다. 자, 어째 이런 일이 님 형님으로 부르세요. 네.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삭발 문화가 없는 영국에서 한국 철도 노조 지지한다고 삭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민영화도 가격 상승 초래. 내 머리는 좀 차가워졌을지 모르지만 심장만큼은 뜨겁다. 칼슨 링우드 영국 철도 해운 운수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는 머리를 박박 빌고 나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각 9일 낮에 영국 런던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삭발식이 있었다고요. 지난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오는 18일 벌일 3차 총파업을 앞두고 한국의 철도 민영화 반대운동에 연대한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에는 삭발이라는 문화 자체가 없지만 한국 노조원들이 삭발한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 그렇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삭발을 했다. 지난 12월 10일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 즉 ITF를 대표해 한국을 방문했고요. 철도 노조로 파업을 지지하고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그런데 말이죠. 영국에서 한국의 철도 노조 지지 시위가 벌어진 의미는 남다르다는 겁니다. 방송에서 인용하기도 했었고 제가 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1993년 보수당이 철도 민영화를 강행했고 이때 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영국 항만 운수 노조의 스티브 헤들리 씨의 말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철도 민영화도 결국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브라질 노총도 경제 위기로 유럽 남미를 막론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화되면서 민영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투쟁은 고용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연대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죽하면 외국 노조가 응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거죠. 옛날에 몇 년 전에 각하가 맨날 했던 얘기.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해봐서 하니까 큰일 났다는 겁니다. 네. 민영했더니 정말 그야말로 세대다는 얘기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역사 코너에 김재욱 씨 추천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역사 코너가 아니라 전쟁 코너인데 삼국지 인물과 우리 정치인을 연관시켜 쓰는 거 재밌다고 일단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JJ킴님. 보자, 로니님께서 그렇군요. 팟빵에 올라와 있는 그 사진
두건 썼던 그런 모습 여름에 찍은 거 사진을 좀 바꿔달라 그럴까? 예. 그거 괜찮네. 달력에 있는 사진도 바꿔달라 그럴까요? 2013 올해의 인물 이들이 없었다면 하면서 권은희 과장 얼굴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왕사가지님이 올려주셨습니다. 통일은 대박. 통일은 대박. 사실은 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 박정희 2세께서는 이슈를 선점하신 거죠. 그죠? 아마 마이너스 효과보다는 플러스 효과가 더 많을 겁니다. 특히 박정희 2세의 지지자들에게는요. 하지만 말이죠. 이 말이 천박하게 들리는 그건 바로 그 양반이 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어도 전임자였던 내가 해봐서 하는데 이 양반의 노선과는 전혀 다른 그때 후퇴했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미라도 보였으면은 통일은 대박 이렇게 얘기할 때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식으로. 아니 우리가 망하는 걸 지금 보자는 얘기냐. 우리를 무슨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거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진정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정성. 혹시 오늘 그 새로 가입하신 분 계십니까? 예. 어디서부터인가요?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정의로운 보수님, 그리고 브로스톤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BRO, 그리고 스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룡 선생님께서, 아이고, 영광입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일동에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통일은 대박.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들이 바로 통일이란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통일을 함으로써 혼란해지고 또 가난해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같은 말이라도 성철 스님이 할 때랑요. 예? 그냥 동네 성철이 형이 얘기할 때랑 다르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갖고 있는 진정성과 무게, 그리고 실현 가능성,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광님, 출첵병희님, 네. 늘 천안에서 잘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패러디 술도 나왔군요. 아이고 참나. 자, 게시판 마저 소화하겠습니다. 훈운상 마미님. 훈과 은상 마미란 뜻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고 처음 댓글 남겨요. 안치아님 노래 제목. 그래요. 개새끼들이었습니다. 희망봉님. 요즘 작사 작곡은 잘 되나요? 이제 고인이 된 유명 음악가에 의하면 작곡은 10분 만에 나올 정도로 쉬운데 작사 때문에 1년 이상 걸리거나 아예 서랍 속에 넣어둔 채 작사를 포기했다 하더군요. 그만큼 작사의 고통이 크다고. 네. 틈틈이 노래를 만들어서 국민가 앞에서 신곡 발표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글을 먼저 쓰는 사람이라고는 글 쓰는 게 더 쉽고 곡 쓰는 게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작사 겸 작곡, 작곡 겸 작사.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예전에는 전문 작사가와 작곡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진박남이라고 하는 예명을 가졌던 그런 가수가 나중에 작사가가 되면서 반야월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수백 수천 곡의 주옥 같은 그런 가사를 남기죠. 그러나 이분은 곡을 쓰진 않았습니다. 주로 가사 쓰셨죠. 여기에다가 많은 작곡가들이 곡을 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수는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작사가 선생님, 작곡가 선생님이 계시고 가수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 곡을 받아갖고. 예전에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싱어송라이터의 등장으로 작사, 작곡, 편곡까지 같이 하는 그런 종합 음악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진솔한 느낌을 주는 가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문학성으로 따지면은 옛날 가사가 더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래도 뭐 할 말은 없죠. 어떤 분은 가사에, 어떤 분은 작곡에, 어떤 분은 노래에 더 강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래를 먼저 시작했죠. 기타 치고 노래라는 거 먼저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남의 시에다가 곡을 붙이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집, 2집은 거의 시곡집 비슷한 분위기였죠. 안도현, 도종환 뭐 이런 분들의 시에다가 주로 곡을 붙였는데, 그다가 이제 제가 쓴 가사를 한두 개씩 넣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4집에 들어와서는 100% 제가 곡을 쓰고 가사 쓰고 편곡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나름 진화한 거죠. 그러나 아직도 가사가 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사를 먼저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흥얼흥얼거리면서 곡이 먼저 흘러나와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단어 한두 개가 튀어나오기도 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살을 붙여서 곡을 만듭니다. 집에 가면은 휴대폰 이런 데에다가 간이로 녹음했었던 메모 기능을 통해서요. 흥얼흥얼거렸었던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사가 안 붙어진 게 훨씬 더 많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망국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TV 영업을 하고 그럴 때 정기적으로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아버님들 같이 모여서 어떤 이러저러한 마음을 나누고 차 한잔과 함께 말이죠. 그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방송을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사랑방 좌담회처럼 얘기와 차와 음악을 나누는 그런 곳. 서울에서는 이 국민TV, 국민카페가 되겠지만요. 이러저런 지역에서 이런 걸 도모할 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보통 우리가 라틴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의 그런 언어를 얘기한 것이겠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서구 문명이 찬란하게 빛을 발했었던, 지금 서구 문명의 근본이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 그리스 로마 시절에 그 로마 문명은 그리스 문명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고요. 로마가 망하면서 중세는 암흑의 시대로 돌입했다 그러죠. 게르만족이 남하하고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기독교가 유비되고 그러면서 이런 인간의 이성과 과학, 이것보다는 신성, 정교일치 사회 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역사가 좀 후퇴하게 된 것이죠. 과학기술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하게 보존했던 것은 이슬람권의, 아랍권의 이슬람 학자들이었습니다. 참 웃기게도 십자군이라고 칭했던 그런 침략자들이 이슬람권을 침략하면서 무력만 오간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교류가 이루어진 것이죠. 본의 아니게. 그러면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그런 찬란했던 그리스 로마 시절에 그런 그 업적들을 이슬람 학자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발전해왔었던 그런 문명, 이런 것도 흡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서구 문명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아무튼요, 그 라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스페인어권을 또 포르투갈어권, 이태리권 이쪽을 보통 싸잡아서 라틴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태리는 아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요. 라틴 아메리카라고 얘기하는 이곳 여기도 그렇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쪽의 그런 앞선 문명과 토속적인 그런 신대륙에 그것이 융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의 음악을 들으면은 가사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매우 선율이 아름답다. 그리고 역동적이다라는 그런 리듬으로 보면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역사 발전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미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음악도 그쪽으로 많이 발전을 했겠죠. 예,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블라인드 페이스. 그렇죠. 에릭 클랩튼, 진저 베이커, 스티브 위누드, 또, 한 명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 네 명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슈퍼밴드였죠. 최초의 슈퍼밴드가 크리미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딱 한 장의 음반만을 내고서는 해산을 했었던 대단한 밴드였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